내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세 번째, 이 정부 들어서서 세 번째에 양 중국 주석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희망에 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 만나서 중국말로 라오펑우입니다. 라오펑우, 노봉우해서 오랜 친구를 말할 때에 오랜 친구란 뜻으로 라오펑우라고 씁니다. 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습니다.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죠.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게 당했던 과거의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의 비헤이비얼 패턴, 소위 말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은 세 번 만나서 오랜 친구라는 것, 더더구나 중국의 힘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중국의 오만이 이렇게 엄청나진 상황에서, 아시아 전체를 제패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중국의 야심하에서 한국이 가서 세 번 만나서 오랜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는 소설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희망을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라오펑우가 되고 싶다면,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 번 만나서 라오펑우가 되면은 우리는 한미동맹은 지금 무슨 관계라 해야 될까요? 죽고 못 사는 애인 관계라 해야 됩니다. 세 번이 아니고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관계 삐거덕거리는 거 보세요. 물론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택하려고 하면은 쌍방간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잡아먹고 마음대로 휘저을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밑에 굴복하고 기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친구가 아니죠. 이건 종속관계죠. 가기 전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설득시키겠다. 듣겠습니까? 안보에 위협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때를 쓰는 중국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아예 그게 바로 톤데프예요. 아예 박자도 안 맞고 소리도 안 맞고 얘기가 서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설명을 해요. 들을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데. 우리의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세상 전부가 다 알고,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심지어 북한도 알고. 그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왜 가기 전에 비굴하게 사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치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사드 배치했어요? 우리는 필요도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보고 바로 사드를 빼라고 얘기해야죠.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했다는데 왜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중국에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중국이 설득당하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면 할수록 중국에게 우리 사드를 임시 배치해 놓는다고 정부가, 임시 배치한다고 정부가 얘기한 거 했으니까 임시 배치한 거 불가피한 게 했다면 빨리 빼라라는 얘기밖에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드 추가 배치 절대 하지 마라. 왜 불가피한 짓을 하느냐?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겁니다. 뿐입니까? 기사를 보니까
우리 역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간답니다. 220개의 기업, 260개 명의 기업인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 부풀어 가겠어요. 지난 17개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제 뭔가 경제협력이 한중 간에 정상화가 되니까 이게 가서 뭔가 기업을 제대로 좀 운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 가슴 부풀어 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내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도 돈을 벌고 소득주도 경제라면서요.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국을 하고 물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기업의 이득을 챙기지만 동시에 그거는 국가를 위한 애국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냥 가서 중국 음식 하나 먹고 마오타이주 한 잔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협력을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뭔가 떡고물이라도 챙겨오고 일자리를 구성을 만들고 오고 한중 경제협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미리 그쪽에서 우리를 압박할 카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로서의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구예요? 이미 우리는 중국에게 지난 10월 30일 얘기해놨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 추가 안 하겠어. 추가 사드 배치 안 해. 미국이 주도하는 MD에는 들어가도 안 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협력은 해도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할 거야. 해놔놓고 중국이 선수 쳐가지고 약속했다 하니까 우리 정부는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입장을 그냥 천명했다고 합니다. 입장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은 그 후에 11월 22일 또 다른 중국 쪽의 압력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그리고 사드가 우리 안보의 저해를, 우리라는 건 중국 안보의 저해가 안 된다는 것을 한국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우리 쪽으로 사드 엑스밴드 우리 쪽으로 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레이저가 안 나오도록 방패막도 해라. 이런 소리 나올 때에 정부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말이 되느냐. 주권 침해다. 왜 중국이 한국에 와서 성산기지까지 가봐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듣도 안 하다 지금 와가 얘기하냐.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묵묵무답이에요. 묵묵무답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한중 간에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겠다. 그 약속한 내용에 충실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이유가 2015년 6월에 발효된 한중 FTA가 그때 발효는 됐지만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가 한중 간이 경제협력하자, FTA를 하자, 자유무역을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니고 남겨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제조업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협의를 끌어냈지만 서비스업이나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올해 12월 20일까지 다시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남겨놨습니다. 그 많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손해되지 않도록 최소한 한중 간의 균등한 대등한 수준의 협력이 되도록 끌어내는 것이 이번 한중 FTA의 참 한중 정상회담의 제일 큰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인들도 그 기대를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기회에 한국 스스로가 얘기한 3불, 3가지는 안 하겠다고 약속한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고 가라. 그것이 제일 큰 이슈예요. 이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 대한 압박카드로 씁니다. 이건 말 안 들으면 서비스업, 투자 유치, 서비스 분야,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지금 협조할 수 없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뭘 하겠다. 뭘 하면은 뭐냐면 3불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서,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몇 %까지, 어느 강도로, 어느 기간 내에 협조하겠다는 그림을 중국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할 것은 뭘 하면, 다시 말하면 3불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이 떡은 있을 거고 3불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하면 이건 없겠다라는 걸 다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알고 가니까 이 정부도 공동성명 안 하겠다, 공동기자회견 안 하겠다. 왜?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가당착적이니까. 10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드 문제는 봉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봉인이라는 건 뭡니까? 봉투를 봉해가지고 인을, 도장을 딱 찍어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들으면 형태가 남는 겁니다. 근데 만천하가 다 알잖아요. 봉인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걸 봉인된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압력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압력할 말미를 잡은 겁니다. 압박수단을 잡은 겁니다. 그 압박수단은 우리가 스스로 준 겁니다. 스스로 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했다. 미국이 지금 그걸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 거야? 그럼 한번 빼봐라. 우리 정부는 0.001% 미국이 앞서서 그거 빼봐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다가 못하면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큰 쇠망치로 우리를 때릴 겁니다. 한국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이거는 뭐 친구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 협력자도 아니고 신뢰할 수도 없고, 사면초가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면초가의 길로 우리 정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라오펑우가 되겠다고요? 라오펑우가 되겠다고? 오랜 친구가 되겠다고? 시진핑 3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됩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놈이라는 건 중국 쪽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노야츠, 이 인간들 믿을 수가 없어. 왜? 너들은 혼내와 다떼마에 보이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속심이 다른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중국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낯짝이 2개다. 근데 넌 낯짝이 4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얘기는 일본이 옳다 중국이 옳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3번 만나서 오랜 친구, 오랜 친구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주고받는 것이 대등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오랜 친구입니다.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한테 가기 전에 사드 불가피하게 배치했다. 가서 사드는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야 된다. 얼마 동안 설명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설명했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중국 그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사드의 위협 때문이 아니고 사드가 그들의 안보에 어떤 저해가 돼서도 아닙니다. 제발 미국하고 손 끊고 한국하고
참 중국하고 파트너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요만큼 떡을 줄 테니까 안보 문제도 이제 중국과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균형자 외교? 그게 균형자 외교입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우리를 균형자로 봅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를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균형자로 보고 있습니까? 양쪽 다 우리 보고 속으로 이렇게 웃기지 마. 제발 너 꼴을 좀 알아라. 네가 중간에 서서 이쪽에 냉전 시대 때 북한이 앉아가지고 소련과 중국을 양쪽에 두고 덩거리 정책을 벌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이 한 정책은 살아남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게 뜯어먹을 게 있습니까? 떳떳한 국가로서 우리의 전략을 바로 세우고 필요한 것을 협력을 구하고 함께 상의하고 나가야 되지. 무슨 뜯어먹는 존재, 북한이 했던 뜯어먹기 위해서 한 양거리 정책, 덩거리 정책. 북한은 그것을 생존 전략으로 했지만 사실상 양쪽을 가지고 괴롭히면서 그 틈새에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할 수 있었지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생존 못합니다. 양쪽에 다 발길질 당합니다. 정말 라오펑우 노붕호라고 써서 오랜 친구가 되고 싶으면 중국에서 이 오래라는 건 존경이라는 뜻도 들어갑니다. 라오시어, 스승을 라오시어라고 합니다. 라오시어라고 합니다. 오래라는 뜻이지만 존경하는, 진짜 중국에 대해서 존경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존경할 거리를 먼저 찾아내십시오. 존경할 거리를. 지금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과대 포장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쪽에서는 우리를 국빈 대우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중국을 선전했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국빈 대우? 넘버2 사람하고도 제대로 만나게 못하고 있는 게 국빈 대우예요. 그리고 대낮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오후 늦게로 15일날 오후 늦게 저녁답 좀 돼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식으로 일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건 국빈이 아니에요. 좀 지나친 표현해주면 또 국가가 대접하는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정말 국빈, 그 국가에 빈대부터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빈대부터 사는 국가로 생각하는 국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우하는 게, 중국이 우리를 대우하는 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국빈 대우를 받고 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안보 상황적으로, 경제 상황적으로 220개의 단체와 기업단체와 기업가 260명의 가슴 부푼, 희망 부푼 기업가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FTA에 투자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가 남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면은 상공인들 그리고 경제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세계적인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간다고 하면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국가안보 카드를 포기해야 되는 정상회담이 됩니다. 올림픽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협력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북한까지 끌어들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본다면,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가안보 주권과 바꿔야 될 문제일까요? 지금 도대체 푼돈을 얻기 위해서, 동전 한두 푼을 얻기 위해서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너주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인들이나 지금 이 한중 경제 협력을 위해서 가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효과적인 기업적인 경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정말 가장 적절한, 가장 성공적인, 가장 많은 숫자의 기업인과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정상회담으로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타이밍인가. 물론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이 타이밍을 정한 건가? 그리고 정말 이 타이밍을 선택한 것이 정말 국가 이익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된 타이밍인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진 가서 하는 한중 정상회담, 많은 경제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경제적인 이슈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과 지금 당장 결실이 없어도 앞으로의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는 방향 설정과 도로를 닦아놓는 역할만 해도 큰 결실을 얻은 셈입니다. 그 이상의 바운다리, 안보 문제까지를 끌어들거나 안보 문제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선결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내주면서 경제 협력을 얻어오는 우는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번 만나서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걸 봉인된 이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압력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압력할 말미를 잡은 겁니다. 압박 수단을 잡은 겁니다. 그 압박 수단은 우리가 스스로 준 겁니다. 스스로 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했다. 미국이 지금 그걸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 거야? 그럼 한번 빼봐라. 우리 정부는 0.001% 미국이 앞서서 그거 빼봐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다가 못하면 미국은 중국보다 더 큰 쇠망치로 우리를 때릴 겁니다. 한국이 하는 짓을 볼 때에 이거는 뭐 친구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고 협력자도 아니고 신뢰할 수도 없고 사면초가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면초가의 길로 우리 정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라오펑우가 되겠다고요? 라오펑우가 되겠다고? 오랜 친구가 되겠다고? 시진핑 3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됩니까? 일본하고 중국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놈이라는 건 중국 쪽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노 야츠, 이 인간들 믿을 수가 없어. 왜? 너들은 혼내와 닷대마에 보이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속심이 다른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중국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그래, 우리는 낯짝이 2개다. 근데 넌 낯짝이 4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얘기는 일본이 옳다 중국이 옳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3번 만나서 오랜 친구, 오랜 친구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주고받는 것이 대등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오랜 친구입니다.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한테 가기 전에
사드 불가피하게 배치했다. 가서 사드는 중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야 된다. 얼마 동안 설명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설명했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중국 그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사드의 위협 때문이 아니고 사드가 그들의 안보에 어떤 저해가 돼서도 아닙니다. 제발 미국하고 손 끊고 한국하고 참 중국하고 파트너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요만큼 떡을 줄 테니까 안보 문제도 이제 중국과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균형자 외교? 그게 균형자 외교입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우리를 균형자로 봅니까? 이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를 균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균형자로 보고 있습니까? 양쪽 다 우리 보고 속으로 이렇게 웃기지 마. 제발 너 꼴을 좀 알아라. 네가 중간에 서서 이쪽에 냉전 시대 때 북한이 앉아가지고 소련과 중국을 양쪽에 두고 덩거리 정책을 벌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이 한 정책은 살아남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게 뜯어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중국에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중국이 설득당하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면 할수록 중국에게 우리 사드를 임시 배치해 놓는다고 정부가 임시 배치한다고 정부가 얘기한 거 했으니까 임시 배치한 거 불가피한 게 했다면 빨리 빼라라는 얘기밖에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드 추가 배치 절대 하지 마라. 왜 불가피한 짓을 하느냐?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겁니다. 뿐입니까? 기사를 보니까 우리 역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간답니다. 220개 기업, 260개 명의 기업인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 부풀어 가겠어요. 지난 17개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제 뭔가 경제협력이 한중간에 정상화가 되니까 이게 가서 뭔가 기업을 제대로 좀 운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 가슴 부풀어 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내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도 돈을 벌고 소득주도 경제라면서요.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국을 하고 물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 기업의 이득을 챙기지만 동시에 그거는 국가를 위한 애국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냥 가서 중국 음식 하나 먹고 마오타이주 한 잔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키우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협력을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뭔가 떡고물이라도 챙겨오고 일자리를 구성을 만들고 오고 한중 경제협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미리 그쪽에서 우리를 압박할 카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로서의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구예요? 이미 우리는 중국에게 지난 10월 30일 얘기해놨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 추가 안 하겠어. 추가 사드 배치 안 해. 미국이 주도하는 MD에는 들어가도 안 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협력은 해도 군사 동맹 수준의 협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할 거야. 해놔놓고 중국이 선수 쳐가지고 약속했다 하니까 우리 정부는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입장을 그냥 천명했다고 합니다. 입장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은 그 후에 11월 22일
또 다른 중국 쪽의 압력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그리고 사드가 우리 안보의 저해를, 우리라는 건 중국 안보의 저해가 안 된다는 것을 한국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우리 쪽으로 사드 엑스밴드 우리 쪽으로 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레이저가 안 나오도록 방패막도 해라. 이런 소리 나올 때에 정부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말이 되느냐. 주권 침해다. 왜 중국이 한국에 와서 성산기지까지 가봐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는 듣도 안 하다 지금 와가 얘기하냐. 한마디 얘기도 없습니다. 묵묵무답이에요. 묵묵무답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한중 간에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키겠다. 그 약속한 내용에 충실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이유가 2015년 6월에 발효된 한중 FTA가 그때 발효는 됐지만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가 한중 간이 경제협력하자, FTA를 하자, 자유무역을 하자고 합의된 게 아니고 남겨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제조업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협의를 끌어냈지만, 서비스업이나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올해 12월 20일까지 다시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남겨놨습니다. 그 많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손해되지 않도록 최소한 한중 간의 균등한, 대등한 수준의 협력이 되도록 끌어내는 것이 이번 한중 FTA의, 참 한중 정상회담의 제일 큰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인들도 그 기대를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기회에 한국 스스로가 얘기하는 산불, 3가지는 안 하겠다고 약속한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고 가라. 그것이 제일 큰 이슈예요. 이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 대한 압박카드로 씁니다. 이건 말 안 들으면 서비스업, 투자 유치, 서비스 분야,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지금 협조할 수 없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뭘 하면 뭘 하겠다. 뭘 하면은 뭐냐면 산불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확고한 입장을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서,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몇 %까지, 어느 강도로, 어느 기간 내에 협조하겠다는 그림을 중국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할 것은 뭘 하면, 다시 말하면 산불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이 떡은 있을 거고, 산불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하면 이건 없겠다라는 걸 다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알고 가니까 이 정부도 공동성명 안 하겠다, 공동기자회견 안 하겠다. 왜?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가당착적이니까. 10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드 문제는 봉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봉인이라는 건 뭡니까? 봉투를 봉해가지고 인을, 도장을 딱 찍어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들으면 형태가 남는 겁니다. 근데 만천하가 다 알잖아요. 봉인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내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세 번째, 이 정부 들어서서 세 번째에 양 중국 주석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희망에 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 만나서 중국말로 라오펑우입니다. 라오펑우, 노봉우해서 오랜 친구를 말할 때에 오랜 친구란 뜻으로 라오펑우라고 씁니다. 되겠다고 지금 선을 하셨습니다. 희망사항일지도 모르죠.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게 당했던 과거의 중국의 역사, 그리고 중국의 비헤이비얼 패턴, 소위 말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은 세 번 만나서 오랜 친구라는 것. 더더구나 중국의 힘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중국의 오만이 이렇게 엄청나진 상황에서 아시아 전체를 제패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중국의 야심하에서 한국이 가서 세 번 만나서 오랜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는 소설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희망을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라오펑우가 되고 싶다면,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세 번 만나서 라오펑우가 되면은 우리는 한미동맹은 지금 무슨 관계라 해야 될까요? 죽고 못 사는 애인 관계라 해야 됩니다. 세 번이 아니고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관계 삐거덕거리는 거 보세요. 물론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옛 애인을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택하려고 하면은 쌍방간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잡아먹고 마음대로 휘저을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밑에 굴복하고 기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건 친구가 아니죠. 이건 종속관계죠. 가기 전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설득시키겠다. 듣겠습니까? 안보에 위협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때를 쓰는 중국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아예 그게 바로 톤데프예요. 아예 박자도 안 맞고 소리도 안 맞고 얘기가 서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설명을 해요. 들을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데. 우리의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세상 전부가 다 알고,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심지어 북한도 알고. 그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왜 가기 전에 비굴하게 사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치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 우리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사드 배치했어요? 우리는 필요도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보고 바로 사드를 빼라고 얘기해야죠.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겠다는데 왜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떳떳한 국가로서 우리의 전략을 바로 세우고 필요한 것을 협력을 구하고 함께 상의하고 나가야 되지, 무슨 뜯어먹는 존재, 북한이 했던 뜯어먹기 위해서 한 양거리 정책, 등거리 정책. 북한은 그것을 생존 전략으로 했지만 사실상 양쪽을 가지고 괴롭히면서 그 틈새에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할 수 있었지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생존 못합니다. 양쪽에 다 발길질 당합니다. 정말 라오펑우, 노붕호라고 써서 오랜 친구가 되고 싶으면, 중국에서 이 오래라는 건 존경이라는 뜻도 들어갑니다. 라오시어, 스승을 라오시어라고 합니다. 라오시어라고 합니다. 오래라는 뜻이지만 존경하는, 진짜 중국에 대해서 존경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존경할 거리를 먼저 찾아내십시오. 존경할 거리를. 지금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과대 포장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쪽에서는 우리를 국빈 대우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중국을 선전했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국빈 대우? 넘버 투 사람하고도 제대로 만나게 못하고 있는 게 국빈 대우예요. 그리고 대낮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자는데 오후 늦게로 15일날 오후 늦게 저녁답 좀 돼가지고 간단히 얘기해 식으로 일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건 국빈이 아니에요. 좀 지나친 표현해주면 또 국가가 대접하는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정말 국빈, 그 국가에 빈대부터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빈대부터 사는 국가로 생각하는 국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우하는 게, 중국이 우리를 대우하는 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국빈 대우를 받고 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안보 상황적으로, 경제 상황적으로 220개의 단체와 기업단체와 기업가 260명의 가슴 부푼, 희망 부푼 기업가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FTA에 투자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가 남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면은 상공인들 그리고 경제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세계적인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간다고 하면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국가안보 카드를 포기해야 되는 정상회담이 됩니다. 올림픽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